있을지 빈번하게 출제되는 지문입니다. 여기에 권리능력, 의사능력, 행위능력이라고 아까 말했는데 사라고 되어 있네요. 행사능력이 아니고 행위능력입니다. 행위능력. 행위능력이 없는 자를 제한능력자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다음 주에 그 제한능력자에 대해서는 좀 나올 겁니다. 민법에 나오고 또 우리 중개실무에서는 뭐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자, 1번 문제 보겠습니다. 거래계약서에 거래금액 등 거래 내용을 거짓으로 기재한 경우 자격 취소 사유가 된다. 네, 자격 취소 사유는 아닙니다. 자격 취소 사유는 부양지역 4개밖에 없습니다. 부양지역.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 취득한 경우, 자격증 양도되어 자격 정지 기간 중에 업무하는 경우 이 법에 의해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경우만 자격 취소사입니다. 그래서 계약서 거짓으로 기재하면 개업 공인중개사는 임의적 취소, 취소 안 하면 업무정지, 소속 공인중개사의 경우에는 자격 정지 사유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1번 틀렸고 2번은 자격 취소 처분을 받은 공인중개사인 개업 공인중개사는 그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의사에게 반납해야 된다. 준 사람이 빼앗습니다. 그래서 교부한 시도지사입니다. 교부한 시도지사. 우리 핵심 비교 정리 프린터 54번 맨 밑에 보면 동그라미 1번부터 7번까지 적어놨는데 6번 청문, 7번 의견 진술 기회만 사무소 관할 시도지사입니다. 나머지는 교부한 시도지사입니다. 그래서 2번 틀렸습니다. 3번 중개행위를 한 소속 공인중개사가 그 확인 설명서에 서명 및 날인하지 않는 경우 자격정지 사유에 해당이 된다. 맞습니다. 서명 및 날인하지 않는 경우 소속 공인중개사는 자격정지, 개업 공인중개사는 업무정지 사유에 해당이 됩니다. 3번 맞습니다. 4번 시장군수구청장은 자격정지할 수 있다 했는데 자격정지, 자격취소는 누가 한다? 시도지사. 시도지사. 기출문제 지문입니다. 이게 다. 그래서 4번 X입니다. 5번 자격정지도 사무소 관할 시도지사와 교부한 시도지사가 다른 경우 누가 한다고요? 교부한 시도지사가 합니다. 그래서 5번 X입니다. 그 다음에 6번 시도지사는 자격정지 처분이 아니고 자격 취소 처분을 한 때만 5일 내에 보고하고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다른 시도지사에게 통지해야 됩니다. 자격 정지 처분은 보고 규정이 없습니다. 다만 등록관청이 자격 정지에 해당하는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시도지사에게 통지해야 됩니다. 6번 틀렸고요. 그 다음에 7번 성실 정확하게 확인 설명하지 않거나 근거 자료 제시하지 않는 경우 업무정지, 자격정지 모두 될 수 있다 했는데 업무정지가 X입니다.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개업 공인중개사가 확인 설명하지 않거나 근거 자료 제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소속 공인중개사가 확인 설명을 안 해도 되는데 확인 설명하면서 잘못 설명하거나 근거 자료 제시하지 않는 경우는 자격 정지 사유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7번도 X고요. 그 다음에 8번입니다. 개업공개사가 최근 1년 이내에 이 법에 의해서 1회 과태료 처분을 받고 또다시 과태료에 해당하는 위반 행위를 한 경우 업무 정지할 수 있다 했는데 그냥 과태료만 받습니다. 2 플러스 1. 자, 2 플러스 1이 어디에 있습니까? 1년짜리 숫자 1년에 보시면 44번에 12번부터 44번에 12번부터 (44번에)
핵심 비교 정리 프린트 44번에 12, 13, 14, 15, 15번까지 있죠. 여기 2 플러스 1, 그 다음에 3 플러스 1, 2 플러스 1, 2 플러스 1이 있는데, 자, 절대적 지소 사유입니다. 이건 절대적 지소 사유. 절대적 지소 사유. 그 다음에 3 플러스 1은 임의적 지소. 그 다음에 14는 업무정지. 15번은 임의적 취소, 임취, 매수 신청 대리. 매수 신청 대리와 관련해서 임의적 취소 사유에 해당이 됩니다. 자, 절대적 취소는 이게 2 플러스 1은 최근 1년 이내에 2회 이상 업무정지 처분을 받고 또다시 업무정지에 해당되는 위반 행위를 한 경우입니다. 3번 다 업무정지입니다. 앞에 2번은 받았고 1번은 위반을 한 경우입니다. 절대적 취소입니다. 그 지금 아까 문제는 2 플러스 1이어야 되는데 1 플러스 1이잖아요. 과태료 한 번 받고 또 과태료에 해당하는 위반 행위를 한 거죠. 그래서 그냥 과태료만 받으면 됩니다. 과태료에 해당되는 위반 행위를 했으니까. 자, 이게 이제 13번이 문제인데 2 플러스 1이 절대적 취소인데 한 번 더 많은데 3 플러스 1이 임의적 취소라고 하면 한 번 더 많은데 좀 논리적으로 보면 이해가 안 되죠. 그래서 여기에는 단 2 플러스 1, 즉 법 제38조 1항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고 돼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최근 1년에 업무정지, 과태료, 업무정지 3 플러스 또다시 업무정지에 해당되는 위반 행위를 한 경우, 이런 경우에 이게 임의적 취소입니까? 절대적 취소입니까? 이런 경우는 이 과태료 한 번 없어도 이미 2 플러스 1 여기 절대적 취소에 해당돼서 이는 절대적 취소입니다. 그러면 최근 1년 이내에 과태료, 업무정지, 과태료, 그 다음에 또다시 업무정지에 해당되는 위반 행위를 한 경우 3 플러스 1, 이 경우는 임의적 취소입니다. 그래서 3 플러스 1이 임의적 취소가 되려면 최소한 과태료가 2번 이상 포함되어 있어야 됩니다. 과태료가 한 번밖에 포함 안 돼 있으면 이거 하나 빼버려도 이미 2 플러스 1 절대적 취소에 해당된다 이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14번은 2번 이상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고 또다시 과태료에 해당하는 위반 행위를 한 때에는 업무정지 사유입니다. 그 다음에 15번은 이게 12번하고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매수 신청 내는 임의적 취소입니다. 업무정지 2번 받고 또다시 업무정지에 해당되는 위반 행위를 해도 매수 신청 대리의 경우는 임의적 취소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8번에 X입니다. 9번은 폐업신고 전의 개업공개사에 대하여 위반행위를 사유로 행한 업무정지 처분의 효과는 폐업일로부터 1년간 다시 개설 등록을 한 자에게 승계된다. 폐업일로부터가 아니라 처분일로부터입니다. 처분일로부터. 기출문제입니다. 처분일로부터 1년간 재등록한 개업공개사에게 승계된다. 업무정지 처분일로부터. 그래서 9번이 X고요. 그 다음에 10번 소속 공인중개사가 중개무에 관하여 벌칙에 처해질 위반 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벌한 외에 그 개업공개사에 대해서도 동일한 금액의 벌금형을 가한다. 동일한 금액 X입니다. 해당 조에 규정된 금액의 벌금형을 가합니다. 해당 조에 규정된 벌금형, 동일한 금액의 벌금형 X입니다. 즉 직원이 잘못해가지고 1,000만 원 벌금을 받았으면 사장은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는 게 양벌 규정이에요. 똑같은 액수가 아니라 사장은 100만 원 벌금 선고받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틀렸고 11번 공인중개사 및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도 이 법에 따라 과태료를 받을 수 있다.
예, 거래정보사업자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있죠. 그래서 11번 협회도 또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있잖아요. 그래서 11번 맞습니다. 12번 포상금. 지금 공인중개사법을 하고 있으니까 이게 국고에서 보조 일부를 보조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는 게 아니라 50% 범위 내에서만 보조할 수 있습니다. 전부는 보조 못합니다. 그래서 12번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13번 폐업 후 중개업을 한 자를 신고한 자는 포상금 지급 대상이 된다. 무등록이니까 폐업을 했으니까 맞습니다. 14번 공제운영위원회 위원은 협회 임원 중개업 법률 회계 금융보험 부동산 분야 전문가 관계 공무원 및 그 밖의 중개업 관련 이해관계자로 구성하되 그 수는 7명 이내로 한다. 7명이 아니라 19명 이내로 합니다. 그래서 틀렸고 15번 외국인이 취득하려는 토지가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른 생태경관 보전지역에 있으면 부동산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외국인 등의 부동산 취득 특례에 따라 토지 취득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신고관청으로부터 토지 취득 허가를 받아야 된다. 맞죠? 군, 문, 자, 야 네 군데는 허가 받아야 됩니다. 맞습니다. 16번 대한민국 안의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 외국인으로 변경되었음에도 해당 부동산을 계속 보유하는 경우 변경된 날로부터 60일이 아니라 6월 이내에 신고해야 된다. 안 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계속 보유 신고, 계약 이외의 원인인 경우 6월 이내, 계약을 원인으로 하는 경우 60일 이내입니다. 17번 외국의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가지고 있는 법인은 외국인 등에 해당한다. 전부 2분의 1입니다. 맞습니다. 56번 핵심 비교 정리 프린트 56번에 보면 2분의 1, 3분의 1 적어놨습니다. 자, 그 다음에 18번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분양 공급계약도 부동산거래 신고 대상이다. 맞습니다. 271페이지 한 번 더 펴보십시오. 271페이지 8개 법률에 따른 공급계약입니다. 271페이지 맨 밑에 기억해 보니까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공공주택특별법, 도시개발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주택법, 택지개발 촉진법, 이 8개 법에 포함되지 않는 게 건축법 X 적어놓으라고 했죠. 주택법 옆에 공급계약도 부동산거래 신고 대상입니다. 18번 맞습니다. 19번 금정체계 구축 운영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아니라 국토교통부 장관이 금정체계 구축 운영해야 됩니다. 그 금정체계에 의해서 실거래 가격 검증하는 사람은 시장군수구청장입니다. 20번 토지의 이용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이행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즉시 중지하고 명령을 이행하기 전에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을 징수해서는 아니 된다. 작년에 기출문제입니다. 이거 20번이. 이미 부과된 거는 징수해야 된다 했죠. 이 이행강제금에 대한 이의신청만 30일이고 나머지는 다 1월이라고 했죠. 토지거래 허가에서 불허가 처분을 받았을 때 매수청구 1월 이내에, 그 다음에 이의신청도 1월 이내에, 그 다음에 선매자 지정 통지도 1월 이내에, 선매 협의 완료도 1월 이내에, 선매 협의 완료 조서 제출도 1월 이내에, 1월이 5번, 30일이 한 번 나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건강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